집에 계신 어르신들 냉장고 문을 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매실액입니다. 소화 안 될 때 한 잔, 속이 더부룩할 때 한 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 진료를 다니면서 보면 오히려 매실액 때문에 속이 더 불편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매실액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매실액의 진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안녕하세요.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입니다. 매실 자체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매라고 하여 약재로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침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도와 더부룩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일본 연구팀이 국제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실 섭취가 위장 운동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실이 좋다는 사실과 매실액을 매일 마시는 습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매실액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매실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신선한 상태나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매실액을 물처럼 수시로 드십니다. 조금 불편하면 한 잔, 식사 때도 한 잔, 취침 전에도 한 잔. 이렇게 되면 매실 본래의 이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만 남게 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액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실액은 매실 1kg에 설탕 1kg 정도를 넣어 만듭니다. 매실 성분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실액을 자주 드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매실액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실액 한 스푼 15ml 기준으로 당분이 약 10에서 12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한 잔 마시면 각설탕 2개,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당뇨 어르신들이 하루에 2-3잔씩 드신다면 식이 관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매일 매실액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설탕만 빼고 매실액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매실액은 설탕 없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매실은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설탕을 충분히 넣으면 삼투압작용으로 매실 속 수분이 빠져나오고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매실액을 만들 때 설탕 농도가 높아지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자라지 못해 발효와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탕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시중에 파는 매실액은 설탕 농도가 낮은 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에 상처가 생긴 상태입니다. 매실 속 유기산은 정상적인 위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처가 난 점막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실액을 마신 뒤 속이 더 쓰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실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진 통제나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은 위벽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속이 괜찮아 보여도 위점막은 얇아질 대로 얇아질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복에 매실액을 드시면 위벽이 직접 산성 자극을 받아 위장 출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복용하시는 약 목록에 소염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실액은 반드시 식후에 연하게 희석해서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질환입니다. 매실은 산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이미 식도가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실액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가슴 쓰림이나 신물 올라오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전이 특히 위험할까요? 누운 자세에서는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져서 위산이 훨씬 쉽게 식도로 역류합니다. 여기에 산성 성분인 매실액까지 더해지면 식도 점막이 이중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식도 점막이 변형되는 발해식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식도암의 위험 인자가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가 불편하시다면 매실액은 과감하게 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 진료를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안 되면 매실액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드시고 변비가 있고 식후 바로 눕고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3, 4일째 변을 못 보고 계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실액보다 수분 섭취, 배변 관리, 식후 자세 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은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 운동 자체가 느려집니다. 여기에 물을 잘 안 드시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에서 오래 정체됩니다. 이 상태에서 장 안에 가득 찬 변이 위장 전체에 압박을 줘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배가 빵빵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매실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물 8잔,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앉아 계시기,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기, 이 3가지가 매실액 10잔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무조건 매실액부터 찾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실액을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드신다면 따뜻한 물 200ml에 매실액은 1스푼 정도로 아주 연하게 타드세요. 농도가 짙을수록 산성 자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매실액을 구하시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생강차를 권해드립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돕고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실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매일 많이 먹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집에서 부모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매실액보다 먼저 물을 충분히 드셨는지, 변은 잘 보고 계신지, 식후에 바로 눕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시 웃으실 수 있게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